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여기 도시, 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였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항상 계획 만들고 하는 사업이니까 개발 사업 할 때도 맨 처음에 뭐 합니까? 계획 만들죠. 그게 개발 계획이죠. 개발 계획.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만들고 나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사업을 어디서 할지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하죠. 시행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뭐 할까요? 실시 계획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뭐 받아야 됩니까?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용 방식, 그리고 하나는 환지 방식. 이렇게 수용이랑 환지 방식.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죠.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저번 주에 이제 개발 계획 했었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데, 개발 계획은 원칙 언제 수립합니까?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미국공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미개발 지역, 그래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의 지역, 주상공유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요런데,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이런 곳에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뭐 개발 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막 다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었죠. 빡세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생활안정 대책, 그 다음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 이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에 포함시켰죠. 27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273, 지금 보신 거는 저쪽에 277페이지에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어디서 받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 한 주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주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에서 동의를 받습니다.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은 나가서 살 거니까, 수용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거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는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동의를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이럴 때는 주거 기능만 넣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개발 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과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광역도시,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누가 만들죠? 지정권자. 그렇게. 자, 오늘은 260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부터 보도록 하죠. 개발 계획 했었고, 저번 주에 이제 구역 지정. 자, 구역 지정은 크게 논점들이,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요건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합니다. 이런 해제 사유들, 이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냐라는 거죠. 뭐 당연히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근데 여기 지정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그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화살표를 옆으로 쭉 끄면서 제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요.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제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제요 하겠습니다. 제요. 자, 누가 지정합니까? 제요. 화살표를 옆으로 끄면서 제요. 자, 제안하는 사람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 제안을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합니다.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데 시, 도지사한테 요청합니다. 시, 도지사한테. 그래서 제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내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요청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이렇게 제안하고 요청하고. 제안하는 사람은 시행자. 이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지정권자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시도지사. 그래서 원칙은 시, 도지사가 지정하고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사람이 관리계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고 예외적으로 국장. 자,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구역의 지정은 요거 관리계획의 결정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절차 중에 어딘가에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구역 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 지정.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똑같고 좀 이따가 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데 자, 만약에 지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칩니다. 둘 이상일 때 어떻게 할까요? 둘 이상 어떻게 합니까? 둘 이상 협의. 그렇죠. 협의. 너무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습니까? 둘 이상일 때 협의. 그러니까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협의합니다. 근데 요때 시, 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말려줘야 될까요? 국장이.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첫 번째가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원칙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세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때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제안 누가 있죠? 시행자. 그러니까
시행자 중에서 일정한 사람은 요 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람. 그래서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안을 원칙 시행자가 있으니까 이 시행자 중에서 누군가가 국장에게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청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은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도 행정청입니다.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청이라는 단어를 쓰고,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제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단 제안을 시행자가 한다고 했으니까 시행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시행자부터 먼저 좀 보죠. 시행자가 누군지. 자, 시행자는 저쪽에 도시개발구역 뒤에 나오겠죠. 282페이지. 282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시행자가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들인데, 크게는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합니다.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시행자고 나머지는 민간시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1번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2번에 공공기관 나오죠.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 다음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 공공기관까지, 즉 그냥 각종 공사들이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사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정부 출연기관 보시면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니은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 출연기관들은 딱 정해진 사업만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기관은 각종 공사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에는 이 두 가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공사. 여기까지가 공공부분의 사업 시행자입니다. 공공부분의 시행자. 그래서 국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네들이 공공부분의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5번에 여기서부터가 민간 시행자인데, 5번에 보시면은 강조되어 있는 글자가 이제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6번에 그 세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토지 소유자랑 조합. 그 다음에 7번에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수도권의 엄청 빡빡한 지역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나가겠답니다.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죠.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 공장 이전하고 근로자들 살 수 있는 숙소라든지 아파트 짓고 남는 공간을 분양을 해가지고 사업 비용에 충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합,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8번 이하에 나오는 거, 8번, 9번, 10번, 11번까지, 11번까지. 얘네는 그냥 능력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능력 있는 사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284페이지에 12번. 자, 얘네들 공동 출자 법인이라고 합니다. 방금 보신 공공시행자나 민간시행자 중에서 둘 이상이 출자를 같이 해가지고 만든 법인인데, 이걸 공동출자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동출자 법인은 성격이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하는데, 공공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성격이 공공이 됩니다. 공공이. 반대로 민간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성격을 민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공동출자법인. 그래서 시행자에는 크게 공공이랑 민간 이렇게 구분하고, 공공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민간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 중에서 자 여기 있는 시행자들은 원칙적으로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제안하는 거죠. 근데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3번에 있던 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제안을 누구한테 한답니까? 국장한테. 원래 제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건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이 제안을 국장한테 합니다. 국장한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자, 요청은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도 행정청입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요청합니다. 국장한테. 그래서 행정청들은 요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행정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은 260페이지. 자, 지정권자가 보죠. 지정권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문제가 났을 때 그때만 물어보는 거지, 다른 곳에서는 그냥 누가 합니까? 무조건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260페이지 맨 위에 원칙 나와 있죠? 원칙 260페이지에 원칙 옆에 시, 도, 대도시, 밑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 도, 대도시, 시장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가로 2번, 가로 3번 이런 것들은 따로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외 나오죠? 예외 국장 밑줄.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국가 밑줄. 국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제 책에는 그런 게 없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냥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면적 요건은 필요 없고 그냥 국장에게 요청합니다. 그 밑에 밑줄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요 사람들 아까 시행자였죠. 공공부분의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면적은 밑줄 거기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뒤에 국가계획도 밑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한테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제안. 이렇게 제안 밑줄.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요건이 좀 붙습니다.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라 하더라도 면적이 뭐 20만 제곱미터다 이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국장한테 제안합니다. 국장한테.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제안, 그 다음에 하나 안 했죠. 그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위 1의 가로 2 읽어보죠. 그 260페이지의 가로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밑줄 둘 이상.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 에는 관계 시, 도, 대도시 시장이 밑줄 협의. 둘 이상 밑줄하고 그냥 협의 요것만 하시면 되겠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협의. 그래서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여기 걸칠 때는 협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1의 가로 2에 따른 밑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럴 때. 그래서 가로 2번에서
가로 2번에서 원칙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천재지변 밑줄. 천재지변. 그래서 여기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국장한테 제안하고 국장한테 요청하고, 이렇게 여기 5가지가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험이 아마 10월 31일이라든가 있겠죠. 시험을 치고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면은 6시쯤 되면은 큐넷에서 가다바를 발표를 하죠. 채점을 해봅니다. 채점을 해봤는데 합격 점수가 나왔죠. 합격 점수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때부터 한 달 있다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이 한 달 동안 뭐 하겠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쇼핑도 좀 하고, 이렇게 학원 다닐 때는 좀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제 이쁜 옷 입고 다녀야죠. 사무실 차리고 이제 소장님 될 건데 소장님 되면 이제 옷도 이쁘게 입고 다니고 이제 피부 관리도 좀 받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너무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 차리는 뭐 그런 상상들. 그러면서 이 한 달이 어떤지 아십니까? 천구이제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는 천구이제요 이렇게. 천재지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국장한테 제안하고 국장한테 요청하고. 자,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 누구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제안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그래서 행정청들은 요청하고 행정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안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할이랑 결합이 먼저 나와 있는데 요 4번에 제가 써놓은 겁니다. 요거 4번에 써놓은 건데, 자, 분할도 할 수 있고 결합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할도 할 수 있고 결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로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에 봐야 되는데 1번 참고에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밑줄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떨어진, 그 밑에 2번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밑줄 1만 제곱미터 이상. 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자, 결합할 때도 1만, 분할할 때도 1만, 딱 여기까지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할도 되고 결합도 되는데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이렇게. 그 다음에 262페이지.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262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 나오죠. 자, 요청하는 사람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시도지사한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하시고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밑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계법에 따른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자문을 거칩니까? 자문 동그라미. 자문. 다만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 나왔죠? 거치지 않겠죠. 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고 뭐뭐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262페이지 그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그 밑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쓰죠. 페이지 288페이지. 288. 이게 책이 조문 순서대로 써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저는 이제 설명을 편의를 위해서 시행자 단계에서 나오는 제안을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거기 가시면 288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288페이지에 자, 우리 제한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한을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자, 주민은 위반권자에게 요것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죠. 4가지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용, 산, 기, 지.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요 4가지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기반시설은 면적의 5분의 4,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적의 3분의 2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는 주민에게 답변을 주는데 이게 며칠이었습니까? 민법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민법은? 그렇죠. 민법 해놓으면 됩니다. 민법 해놓고 나머지 이제 3월달, 5월달 되면 이제 공법하면 되죠. 지금 뭐 공부할 때가 아니죠. 45일. 45일이나 덮여줍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위반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면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거 어떻게 썼죠?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위반 제한한 사항을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라고 하죠. 요게 관리계획 위반 제한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위반 제한. 요거 그대로 저기다가 씁니다. 자, 방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자문을 거쳤습니까? 자문. 요게 방금 일단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자, 근데 이 제안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자, 얘네들이 왜 제외되는지 한번 보죠. 시행자가 국가입니다. 국가. 누가 지정할까요? 여기 국장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국장이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제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만약에 이 지자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한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그 다음에 지자체가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됩니다. 제한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한은 또 행정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조합. 자,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뒤에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만드는 게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지정되고 나서 이 시행자 지정 단계 이때 만들어지는 거지 아직 지정되기도 이전인 제한하는 단계에서는 조합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제안을 할 때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여기도 동의 받았죠. 여기도 동의 받습니다. 민간은 동의를 받는데 자, 저기서 기반시설은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였죠. 여기 민간 시행자가 제안하려고 할 때는 동의를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면적 3분의 2.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저거 빼고 나머지 동의요건, 지금 제안에서 나온 동의요건은 싹 다 면적 3분의 2입니다. 제안에서 나온 건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이렇게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려고 할 때는 제안서를 갖다 줘야 됩니다. 제안서를. 근데 만약에 제안하려는 지역이 2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이 제안서를 어디다 가져다 주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제안서는 면적이 가장 큰 곳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면적이 큰 데다가.
면적이 큰 데다가. 그 다음에 제안 받았죠.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답변 줘야겠죠. 여기 입안권자가 제안 받고 나서 답변 주는 기간이 45일. 자, 여기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받고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 그 다음에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행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제한. 숫자만 약간 다른 거지.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그래서, 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을 할 때 민간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면적이 큰 데다가 제안서를 갖다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답변을 주는데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1개월. 저기는 45일, 여기는 1개월. 제한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정비법에 가면. 거기는 이제 60일입니다, 이게. 60일. 1개월, 45일, 60일 썩죠, 이걸 막. 그러니까. 자, 1개월. 그 다음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자문을 거칩니까? 자문을 거쳐서 시,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지정하는 사람은 원칙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제요. 그래서 웹 보면서 제요 이렇게 해놓고 제안하고 요청하고 제안하고 요청하고 제안하고 요청하고 제안할 때 누가 제안합니까?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한테 요청을 하죠. 요청. 그래서 제안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타고 올라와요. 타고 이렇게 요게 누가 지정하는지. 그래서 제안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제안 절차가 나오죠. 여기 첫 번째 줄 거기 공공기관 앞에서부터 묵습니다. 지금 288페이지 보고 있는데 자, 제안 절차에 맨 앞에 공공기관부터 가로를 묶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1의 7에 12에 해당하는 자, 거기까지 가로를 묶어버립시오. 첫 번째 줄에 공공기관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해당하는 자, 거기까지. 그걸 그냥 한마디로 시행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행자. 시행자는 누구한테 제안을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아까 요건이 갖춰지면 국장한테 직접 제안을 했죠.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한테 직접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뿐만 아니라 여기 국가, 지자체까지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죠.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가로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밑줄 둘 이상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제안서를 어디다 갖다 주죠? 면적이 큰 데다가 밑줄 면적이 큰 행정구역. 그 다음에 가로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받은 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안 내용을 얼마 안에 답변 줍니까? 1개월. 수용 여부를 1개월 밑줄. 제안자에게 통보.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좀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자까지 가로를 묶으십시오. 거기다가 민간 시행자라고 쓰시면 돼요. 민간 시행자. 이런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제안하죠. 동의받고. 그 동의 요건이 그 옆에 페이지에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는 정말 참고만 하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이거. 그 다음에 비용부담, 그 밑에 3번 비용부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에 필요한 밑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지정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누가 지정하냐? 누가 지정하죠? 제한하고 요청. 제한하고 요청. 시행자가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제안들 우리 관리계획에서 배웠던 제안이랑 비슷하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숫자만 몇 가지 달라지고.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제안을 하는데 민간인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고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칠 때는 면적이 큰 데다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그 다음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아니라 자문을 거쳐서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요청. 이렇게. 그래서 원칙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인데 예외적으로 국장.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에 걸칠 때는 협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될 때 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제안하고 국장한테 요청하는데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애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요청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합니다. 요게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의 절차를 봐야겠죠. 어떻게 지정하는지. 자, 지정의 절차는 페이지가 264페이지야. 264페이지.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은 제요라고 하시면 되고 어떻게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요 밑으로 해서 여기다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제요 밑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자, 그래서 지정하는 절차는 밑으로 한다고 하시면 되는데 관리계획 결정이랑 구역 지정이 똑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리계획 만드는 절차랑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관리계획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합니까?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하지 마시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듣죠.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요렇게 지정합니다.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요렇게 결정하듯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똑같이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이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걸 뭐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고 다 까먹은 거 같은데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그걸 오랜 기간 동안 한 게 국계법에서 했던 걸 뒤에 계속 갖다 쓰려고 그렇게 한 건데 자, 국계법에서 우리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했죠. 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들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견 들을 때 우리 관리계획에서는 이걸 열람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열람. 근데 여기서는 공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람. 열람이나 공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공람을 시켜주는데 먼저 공람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나서 주민한테 의견 드릴 때는 대부분이 14일이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줍니다.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는 기간이 3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합니다. 30일 내에 결과 통보. 이게 관리계획에서는 60일이었습니다. 몇 번 이제 반복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공람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제시하면은 30일 안에 결과 통보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숫자가 2개 더 나오는데 그거는 책을 읽으면서 설명드리고 자 협의랑 심의 지정권자가 시, 도, 대도시면 협의랑 심의를 누구랑 할까요? 지방이랑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는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근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인을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요 협의를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를 국장과 하는 경우. 협의를 첫 번째, 국장 나오면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는 이 협의를 국장과 합니다. 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인을 협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지정의 절차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책을 좀 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264페이지. 지정의 절차는 264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기초사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네,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다 밑줄.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자료의 제출, 자료 조사해 놓은 거 있으면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의견 청취. 자, 공람공청회 이렇게 되는데,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고,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구체적 절차가 나오는데, 국장,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 1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죠. 지정권자가 지정하려고 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의견을 이 사람들이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서류를 송부해서 이 사람들이 의견 듣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 7조에 따라서, 그건 뭐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도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정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청할 때도 주민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즉,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밑줄 공고. 이게 이제 공람 공고겠죠. 공람시켜주겠다라고 먼저 공고를 합니다.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될 때는 대부분 14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밑줄 시켜야 한다라고 되죠. 자, 근데 이제 면적 첫 번째 하나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밑줄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좀 작죠? 요런 것들은 그 뒤에 밑줄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자, 공람 공고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를 했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안 합니까?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죠. 그러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공고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만. 일간신문에는 왜 공고 안 할까요? 돈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니까. 면적이 작은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버리면은 사업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합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다음에 가로 3번 뭘 공고하는지 그런 건 안 보셔도 되고, 가로 2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밑줄 3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 그래서 요거 먼저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 10살 이상 공람시켜주고 공람기간 안에 의견 제시하면은 30일 안에 결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라는 건데, 공청회. 원칙적으로 공청회는 공람기간이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개최할 수 있다. 원칙은 개최할 수 있다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의 밑줄 100만 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 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밑줄 개최할 수 있답니까? 해야 된답니까?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아까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안 했죠? 일간신문에 공고를 안 해도 되죠? 근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견 청취에서 숫자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협의심의 뭐 이런 것들인데, 가로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4조 1항 단서 뭐 이런 거 됐습니다. 단서 가로가 어디까지야? 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가로 2번 지구단위 계획 낫죠? 거치지 않겠죠. 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그게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가로 안에 있으니까 또는 국가계획, 이게 가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가로를 보면 되겠네.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서 대통령의 내용이 가로 안에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밑줄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국계법에 따른 밑줄, 국가계획을 포함. 그래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협의를 누구랑 하죠? 네, 그 밑에 국장과 협의. 국장과 협의. 이렇게 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랑 똑같습니다.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기초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의견 들을 때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10살 이상 공람 시켜주고 의견 제시하면은 30일 안에 결과 통보하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안 해도 됩니까?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뭘 꼭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협의는 원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데 여기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협의를 국장과 합니다. 요게 지정의 절차입니다. 지정의 절차. 여기까지.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입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제요. 제안하고 요청. 제안하고 요청하고. 제안하는 사람은 시행자.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안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다음에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뭘 합니까? 요청. 그래서 제안하고 요청하고. 제안하고 요청. 제안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요청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그 다음에 제안할 때의 절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는 밑으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제요가 하고 절차는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여기 어딜까요? 여기가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 어딘가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제요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나라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우리나라를 나누면은 어떻게 나누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어디 가면 남과 북으로 나눈다는데 그거는 정치 시간에 나누는 거고 공법 시간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디에 지정하는지,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자, 도시지역에 지정하려고 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이런 곳에서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비도시지역은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오늘은 원칙까지만 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지정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 자, 일단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보죠. 4번에 아까 분할 결합해서 분할할 때 얼마 했습니까? 분할할 때 1만, 결합할 때도 1만, 요것만 기억하라고 했죠.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자, 분할할 때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데 이걸 분할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입니까?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지역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둘 이상의 지역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1만이니까 하나가 1만짜리가 들어가야 합쳤을 때 100% 1만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이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최소 구매 때문에. 자, 요거. 그래서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어디에 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주, 상, 자, 생일. 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주, 상, 자, 생일? 그렇죠. 본 기억은 납니까?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제가 찾아드리면 되지.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왔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거기 15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먼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고민을 합니다. 며칠 동안 하죠?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하죠. 그때 고민을 할 때 지 맘대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허가의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요 5가지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게 주, 상, 자, 생일이었는데 거기는 1만 뒤에 뭡니까? 미만. 여기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요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짜리들은 개인의 개발행위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럼 공적개발인 도시개발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이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개인이 그냥 하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근데 요게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커지면은, 요 1만을 기준으로 해서 규모가 커지면은 요거는 공적개발인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상, 자, 생 1만 이상. 여기는 공업 3만 이상. 거기는 3만 미만이었습니다. 3만 미만. 이렇게 요 기준이 똑같다는 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1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1만 미만, 이렇게 공업지역은 3만 이상, 거기는 3만 미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어디에 지정하는지,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요런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요런데, 여기 제가 뭐라 불렀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요런 데를
미개발 지역이라고 하죠. 미개발 지역.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들. 이런 개발이 안 된 곳들 그냥 아무데나 막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하면 될까요? 안 되니까 여기는 면적 요건에 추가로 하나 더 요구합니다. 이런 미개발 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계획대로 합니다. 계획대로. 즉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과 같은 미개발 지역들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할 때 여기는 개발하자라고 방향 잡아놨으면 거기는 개발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개발하지 말자라고 방향을 잡아놨을 때는 거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획 있으면은 그냥 계획대로 하는데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계획 없는데 계획대로 할 수 없죠. 그럼 막 아무데나 지정할까요? 아무데나 막 할까요? 계획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개념상 개발이 가능한 곳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녹지랑 생산녹지 중에서 개발되는 데가 어디죠? 자, 녹지지역은 세 가지로 구분하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보전녹지는 보전이 목적이고 생산은 개발이 유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러면은 자연녹지랑 생산녹지 중에 개발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연녹지. 또 생산녹지 하는 사람 누굽니까?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발이 되고 여기는 유보돼 있으니까 개발이 되는 곳은 자연녹지. 그래서 자연녹지.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중에 가장 개발되는 곳이 어디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가장 개발이 되는 곳. 자연은 또 왜 나오고 자연은? 계획관리지, 계획관리. 화이팅! 화이팅! 용도지역을 모르면 수업을 못 듣습니다. 용도지역. 그래서 자, 이런 미개발 지역들은 아무데나 그냥 막 개발하면 안 되니까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합니다. 근데 계획이 없을 때는 계획대로 할 수 없고 아무데나 해도 안 되니까 용도지역의 개념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 여기 자연녹지 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그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가장 개발이 될 것 같은 계획관리지역. 이 두 군데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앞에 본 1만, 3만, 30만 계획 있으면 계획대로, 계획 없으면 자연녹지랑 계획관리 이 기준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지구 이런 게 붙어버리면은 이 앞에 있는 기준을 싹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자, 그런 데가 어디냐면은 첫 번째 취락지구,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근데 여기서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앞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여기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이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이니까 20만이면 안 되죠. 자, 여기 50만입니다.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계획 수립 여부는 떠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가 20만 제곱미터인데 이 농림지역에 취락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취락지구. 자,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일까요? 집단 취락지구일까요? 자,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곳.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였죠? 개발, 제한, 구역에. 그러면은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이 농림지역에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런 곳에서는 앞에 있는 기준을 싸그리 적용을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책을 한번 보죠. 요거는 저쪽에 26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63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규모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법 조문대로 책은 써져 있고 저는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해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주, 상, 자, 생 1만 이상, 1만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까지만, 오늘 30만 이상까지만, 원칙 30만 이상. 근데 예외적으로 10만 이상일 때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외. 이건 뭐 예외라고 좀 보긴 힘든데, 자, 1번에 거기 밑줄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지역. 여기 요거죠. 미개발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지역 이런 데서는 요건을 하나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서 밑줄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뒤에 두 번째 줄에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밑줄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계획이 없으면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아무데나 합니까? 아니요. 아니니까 어디만? 자연녹지 지역이랑 계획관리 지역만 밑줄. 자연녹지랑 계획관리 지역. 그래서 미개발 지역에서는 계획 있으면 계획대로 하고 계획이 없으면 용도지역의 개념상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랑 계획관리 지역.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봤던 앞에 기준들 1만, 3만, 30만 계획 있으면 계획대로, 계획 없으면 자연녹지랑 계획관리, 이 기준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 1, 그 다음에 2의 1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밑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방금 보신 면적이랑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적용 안 하는 곳이 무슨 지구 붙으면 이게 적용 안 한다고 했죠. 1번에 칠학지구랑 개발진흥지구 밑줄. 칠학지구랑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2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그 다음에 3번에 국가균형발전.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 근데 여기서 맨 끝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 요게 지정을 어디서 하는지,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이상. 근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과 같은 미개발 지역들은 요건을 하나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는 계획대로. 근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을 때는 계획대로 못하고 아무데나 할 수도 없으니까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만. 근데 이 앞에 봤던 이 기준을 적용을 아예 안 하는 곳이 있죠. 요 네 군데.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그래서 예를 들게 여기 농림지역 원칙적으로 20만 제곱미터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다만 여기에 칠학지구가 지정이 돼버리면은 앞에 있는 기준을 적용을 안 하니까 이제 이럴 때는 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정이. 요까지가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제요. 어떻게 지정합니까? 밑으로. 제요 밑으로. 그래서 시험자 가가지고 요 딱 지정에 관한 이런 문제가 났다. 요걸 딱 그려놓는 거죠. 그려놓고
반복하다 보면은 요 제요 밑으로 요것만 그려도 안에 내용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 겁니다. 아마 10월 달쯤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걸 중간중간에 말을 막 바꾸고 막 섞어버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틀을 이렇게 잡아 놓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분할이랑 결합에 관한 내용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